부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식이 과연 음식이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마트에 있는 식품의 약 96, 7%는 실제로 드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유전자를 조작한 GMO 식품이 거의 점령을 다 해버렸고, 특히 그 MB 이후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분이 집권을 할 때 식량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했어요. 그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많은 건강에 관련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50이면은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먹은 거죠. 옛날 같으면 이제 노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청년의 기준이 몇 살입니까? 65세. 65세로 보는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 70이 되기 전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0이면 지금 새파란 나이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보니까 100살이 넘는 분의 통계가 2만 명이 조금 넘어갔어요. 네. 정확한 숫자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고, 제가 그 취재한 올려놓은 숫자를 기억을 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100살 시대가 아니고 이제 120살 시대를 실제로 살고 있는데, 50살이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50세 미만의 치매 환자가 있다면은 놀랄 일이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2016년도에 70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현재 뭐 병원에 가가지고 집계된 거 먹으니까 안 간 사람도 있고,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백만 명이 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것도 참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혼인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고래는 멀쩡한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그런데 아기를 못 가져요. 네. 컴퓨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먹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캠테레인 같은 문제, 미세먼지 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전자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혼인한 지 10년 된 이제 젊은 부부가 인공수정을 한 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꽤 많습니다. 30만 4천 쌍이. 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안 놓으려고 것도 문제고, 네, 혼인도 안 하려고 것도 문제고, 혼인해도 이건 안 놓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거예요. 임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대로 나가게 되면은 아마 우주공산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주공산. 지금 뭐 이거다 저거다 뭐 해가지고 차기 버려다가 정신이 다 팔리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쪽에다 정신판 중에 실질적으로는 노인만 남기고 젊은이가 이제 생산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문화유산이고 뭐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무주공산에 거의 뭐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공수정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혹시 아세요? 정부에서 한 번만 되면은 한 싸게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보통 4천에서 5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그 돈 들여가지고 누가 애기를 가지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은 나라가 존재하려면은 국토도 영토도 필요하지만은 물론 주권도 필요하지만은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오늘의 문제예요. 여기 누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 문화 회복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앞으로 30년 후만 되면은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읽어놔도 이걸 이어받아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첫째로는 이제 옛날부터 우리 민족 정리를 말살하고 그 다음에 우량후손이 많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집단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나쁜 방법으로 교묘한 수단으로 그것을 해악을 가하고 방해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중에서는 우량후손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상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풍수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조상의 제사와 장묘에 대한 부분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력에서는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조상을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래는 육신은 땅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자연의 섭리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래요. 그런데 원래 매장하는 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 묘지 제도를 쭉 제가 한 30년간 사자공관학회에서 세계적인 묘지 제도도 연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걸 보더라도 그 매장 해온 게 맞아요. 무덤 역사를 볼 때. 그런데 이제 왜 놈들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나쁜 세력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버리는 거죠. 실제로 말해서 궁궐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요즘에는 또 뭐 수목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거창해요. 사실은 나무 밑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언젠가는 뭐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우량후손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상으로부터 전수를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하고 관련해서 한 30년간 제가 연구를 해서 2016년도에 새로운 그 지식으로 제가 신지식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지 받는 방법에서부터 그 다음에 폐교와 자연 출산, 그 다음에 13세까지의 영동교육이라는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그러한 수료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전수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석생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이제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해서 버리도록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뭐 지금 사람도 많은데
무슨 놓을 데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땅을 쓰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왜 혼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그 집단에 대해 가기 때문에 묘지도 역시 그 여러 후손들이 대를 물려서 들어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기운이 제대로 통하도록 해서 하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땅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하에다가 후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무덤을 만들게 되면은 왕의 지위가 뭐 오락가락 해가지고 오는 폐해를 또 줄일 수가 있고 성묘하거나 관리하는 폐해도 줄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 때에 가서는 흥했다가 쫄딱 망했다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상의 무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연세니까 누구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집안이 어쩌죠 하는 얘기가 있죠. 빵빵하게 나갔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안에 폭삭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날 문제 뭐예요? 반대적인 현상이잖아. 누구네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피도 못 먹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안에 불같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다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문제들입니다. 산소 자리하고 관계 있는 문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리와 화장법이나 매장법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지금 불교 쪽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그 경제적인 삶을 보면은 삶 자체가 뭐 부를 추구하는 것도 없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다 빈곤하 못 살아요. 잘 못 삽니다.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다 가난하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일제가 결국은 우리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집어먹기 위해서 땅의 지맥을 끊는 그런 작업도 많이 했죠. 새말뚝질을 하고 이렇게 또 훼손시키는 그런 해악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은 비심이니까 제사도 지내지 마라. 사장이라는 거 들어보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들어가려도 화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화장제도는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토지협력학회에 제가 있을 때 현재 이제 시한부 매장 제도를 우리 학회에서 입안을 했어요. 그때 조금만 더 해가지고 한 3세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한 90년 정도만 해서 좋았을 건데 지금은 60년이죠. 60. 네. 30년 해서 한 번 연장을 해가지고 60년 하는데 그래 되면은 2세대 정도의 뿌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 완벽하게 하려면은 과거에는 이제 5대도 모십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거는 3대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3대 운동을 받는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년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60년까지 조상 방송이 기시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납부는 어떻게 또 화장을 해요? 화장 안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왜? 그냥 하고 싶어서.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지방에 따라서 신신을 팔이 다또 굽다가 바로 모시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제가 또 어떤 해악을 이제 가했냐면은 사람은 이제 다 얼간이 바보 만드는 작전들이에요. 다
그 알루미늄 그릇 있잖아요. 양은 그릇. 양. 그 녹그릇은 거기다가 밥을 담아 먹든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머리가 총명해져요. 그 과학적으로 제가 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식 기능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건강한 자식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을 싹 뺏어가고는 바보 만드는 것을 준 거예요. 양. 네. 그게 이제 그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합성이 들어가면은 여기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내가 빨리 가면 묻어져. 납치. 그 다음에 문제는 생식 기능이 망가져요. 또 하나는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거기다가 장기가 굳어. 밥을 해먹고, 특히 요즘에 뭐 옛날 생각한다고 뭐 김치찌개다 갈비찜이다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홍보하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참 문제입니다. 집에 혹시 그거 쓰시는 분이 있으면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요즘 거에 안 써요. 네? 요즘 거에 안 써요. 보세요. 지금 식당에서 하는 사람이 많다고. 어쩌자고 너무 가격 돼지 김치찌개 한다고, 뭐 동태찌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찾아보시죠. 저기 갈비찜 하는 거 다 무너뜨려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정말로 씨를 말로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빨리 버려야 되고요. 옆에 누가 그런 거 쓴 사람이 있으면 좀 계몽을 해주세요. 또 또 문제다. 열을 가하는 건 안 좋아요. 당장 네. 좋아지는데. 열을 가하면 안 되고, 그냥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아니면 호일에다가 뭘 구워 먹은 거 있죠? 그거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안 좋아요. 기레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을 바보 얼간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부려먹기 좋도록 나쁜 짓을 진짜로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MO와 캠트레일 그리고 아스파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큰 노출된 문제가 여기 이제 약초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술 같은 술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실 수 있는 안전한 막걸리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다 해가지고 따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막걸리도 그럼 다 똑같지 않겠어요? 네, 달라요. 그래서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가 있는데 그건 인공 감미료예요. 그걸 전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소주에도 넣고 막걸리에도 넣고 이게 들어가면은 바보 얼간이 낫는 겁니다.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여기 또 내가 빨리 망가지고 씨가 또 상하게 돼요. 이거 많이 먹게 되면 남성이 중성화돼요. 중성화되면 남자 혹시 뭐하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 예, 여성도 이제 마찬가지죠. 내가 망가지고 많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 오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골라 드세요. 골라 드시고 안 먹는데. 진짜 술은 이제 그 전통 막걸리 아스파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저 고구 막걸리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막걸리 네, 옛날 고자 쓰고 있어요. 그거는 전에 우리 송교수님 강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발효를 더 시키면 이제 식초가 될 수 있고 드시면은 정말 보약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과예요. 가라앉혔다가 하얀 그 진액은 순당에서는 네, 저녁에 이렇게 마사지 피해가고 주무시면은 엄청나게 미용도 좋아집니다. 네. 고막걸리가 브랜드가 있어요? 네, 저기 신당에서 국순당에서 만든 해선에서 만든 고막걸리가 있어요. 거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잡숴 보신 분도 몇 분 계셔. 아주 좋은 걸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술은 여러 개 좀 추천해 주세요. 예, 그거 외에 그 전통 막걸리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따가 총무님한테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인터넷에 치시면은
아스파탐 없는 막걸리하고 치셔요. 그러면 내가 다 정리해 놓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는 뭐 안동 소주에서부터 많은 전통 소주가 있는데, 이거는 정유식에서 내려온 불물이죠. 그거는 진짜 좋은 약입니다. 네, 그런 거 드셔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또 양주도 있습니다만 또 비싸니까 알아서 드시고요. 싸게 들 수 있는 방법은 고량주가 있습니다. 네. 고량주는 한 2,000원 정도면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 쉽게 끝나더라. 네, 그것도 그 아스파탐 안 들어간 전통 소주예요. 네. 네, 그런 거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O에 대한 식품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마트에 있는 거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이 드시면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굶어 죽는 것보다 낫죠. 많이 먹으면 쓰레기 먹는 이게 이제 거니까 안 먹어야지. 유전자를 이제 조작해가지고 오는 폐해는 뭐 금방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몇 대에 가서 나타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죠. 있는데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GMO에서 가장 큰 폐해는 바로 농약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초제 성분이에요. 그건 이제 농사법 자체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아주 대단히 농사를 지면서 약을 쳐가지고 비행기로 전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조작해놓은 데다가 농약에 아주 강하도록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그 오래 먹으면요 전부 뇌가 가지고 망가지고 생식 기능이 망가지고 심하게 되면은 사람이 심성이 망가져가지고 좀비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손가체가 다 망가집니다. 이런 거를 지금 먹고 치매가 온 젊은이들은 왜 그런 문제가 오냐면요. 방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된장김치를 다 드시고 사는 세대잖아요. 안 드시면은 거절하죠. 근데 된장김치가 발효식품이고 유용미생물이 많아서 바로 그 GMO 독을 해독하는 데 아주 필요한 식품이에요. 막걸리, 아까 그런 전통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효된 식초. 된장, 전통 된장, 고추장은 그걸 드시면은 파는 건 안 먹지 말고. 네. 바로 GMO 독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안 먹잖아요.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걸 먹으니까. 네, 파는 건 다 GMO죠. 글쎄 그러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안 먹어요. 냄새 나니까 안 먹는다고. 안 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나는 우리가 청국장을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고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국장은 GMO 해독하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많이 드시면 좋아요. 아, 그 냄새 안 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자체를 안 먹습니다. 냄새가 안 나요. 예, 이 젊은 세대들은 먹어요. 뭐요? 전부 다 뭐 햄버거 또 뭐죠? 그런 종류들. 피자. 네. 라면에도 많이 들었더만 라면. 대표적인 게 라면이에요. 밀가루. 라면에 감자 썰어요. 뭐 이게 좀. 근데 밀가루를 가지고 그 음식을 해놨다가 그냥 두면은 잘 안 썩어요. 썩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가 안 달라붙어요. 파리가 안 달라붙은 이유를 아셔야 돼. 우리보다 현명하네. 네, 아주 똑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 새끼를 까면은 죽으니까 아예 붙지도 않고. 양념을 넣어서 하얗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음식이 나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지금은 뭐 그런 시골에 옛날에 가면은 통시라고 하는 한장실에 고데기가 많이 살았잖아. 여기서 근데 이 밀가루 뿌리면은 고데기가 다 죽어요. 커피하고 실제로 죽습니다. 얼마나 양은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드시면은 금방 죽지는 않아도 100일 날 장사가 없어요.
좀 죽어도 썩지도 네,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먹는 거. 글쎄 안 먹어야 한다니까. 어쩔 수가 없으면은 많이 먹는. 조금 드시고요. 그 다음에 된장, 김치, 식초 같은 거 아르시고 많이 드세요. 그것이 이제 소식하는 오래서. 살 수 있는 우리 길이고요. 먹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GMO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GMO 식품을 수입하다가 걸리면은 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음식에도 안 실제로 그래요. 맞고. 뭐냐면은 자기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거니까 그거 사실은 살인행위하고 같아요. 근데 또 음식하고 근데 장난 그 많이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봉쇄 덕분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맞아요. 음식하고.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은 서서히 막. 네, 서서히.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진짜 큰 죄악이라고 해요. 신을 말르는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GMO에 대한 대책 첫 번째 뭐요? 안 먹는 거. 적게 먹자. 소식하자. 어쩔 수 없을 때는 적게 먹자. 소식하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나서는 발효식품하고 같이 먹자. 된장이나 가로수. 그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가 또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제 친구하고 먹으면 대충하는 만들어 놓은 해독제가 있어요. 가격제.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권인제약이라고 치시면 나올 식품을 거예요. 근데 녹두 같은 거, 연두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네, 그 지금 해독한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녹두 연.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제 좀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공장을 자동화 라인을 짓다가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캡슐에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어야 돼요. 이 약은 이제 제초제 먹은 사람은 병원에 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려내도 몇 년 안 있다 죽어요. 왜냐하면은 살충제가 아니고 제초제는 세포를 태워버려요. 살충제 먹으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초제는 세포가 녹아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옛날에 월남에서 고엽제 뿌린 게 제초제 성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월남전에서 뿌린 고엽제는 저리 가라요. 전부 마트 이런 데서 폭격을 하고 있어요.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특히 여성들 주부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지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손주 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밭도 튼튼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먹게 되면은 그 남성이 중성화되면서 그 남성 부실을 못합니다. GMO 식품의 첫 번째 피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뇌가 망가지고 생식 기능이 망가지고 심성이 깨져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아닌 좀비가 되죠. 지금 현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지 상식밖에 많지. 상식밖에 참 결혼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죠. 결혼 음양이 좋아서 없어지니까 막 없어지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걸 부추기는 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아니 이제는 뭐 더 이상 해볼 마음조차도 없이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고요. 상당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십년 동안 하늘에서 뿌리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에서 또 뿌리고, 그리고 특수한 어떤 그 파장의 무기를 활용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요. 네. 그 캠트레일 뿌리는 비행기도 제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저기 저 뒤에 있는 세력이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세력이고요. 여기 지금 그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뿌린 지 오래됐어요. 미생물 같은 거 나쁜 것도 6.25 때부터 다 써먹었고 그까지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정부가 막으려면 막을 수가 있겠네요. 자연현상이 아니고. 그 이제 우리 전선족이라 하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을 빨리 없애버려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타켓이 바로 우리 조선 땅입니다. 또 금시초. 그게 초문이죠. 조금 그 경각심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올해 기해년이라 기자가 그게 먼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6월 달까지는 먼지가 정말 홍사가 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계절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연운으로 있어요. 봤을 때. 그러나 예.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특히 말해준 것은 한국에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는데 그게 한 군데 몰려온 거예요. 몰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해를 못 봤죠. 네, 모르겠어요. 거기 이번에 이제 거기는 나쁜 그 세균 바이러스까지 집어넣어서 뿌렸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지금 독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무시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천문에서 별도 보고 뭐 해도 보고 달도 보고 하지만은 가짜 달도 있고 가짜 해도 있고 있으니까 그걸 무심하게 보셔야 돼요.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나쁜 세력들이 오래전부터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그 홀로그램으로 조작을 해서 인공 구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한다든지 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전환해가지고 아주 많이 써먹었어요. 지금도 써먹고 있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하면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너무 심각합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주 혼돈의 시대죠. 뭐가 뭔지 정말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한 이런 세상이 되십니다. 그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데 여기서 술 마시고 뭐 안 드시고 살 분 아무나 안 계시잖아요. 그래 해도 되는 분 같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GMO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해가지고 내 자신도 지키고 그 다음에 친지나 가족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는 거 한 번씩 좀 챙겨보시고 점검하세요.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건데 지금 보이지 않는 전자파 있잖아요. 이거 전부 하나씩 들고 다니시죠. 여기도 이제 와이파이가 4G가 있고 5G가 있어요. 근데 혹시 5G 쓰시는 분 있어요? 그거는 5G는 편리한 점도인데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이것도 지금 뇌에 아주 치명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간내, 송가체를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전자레인지도 무서운 거죠. 전자레인지에
음식에 들어가는지 물이 들어가게 되면요 전부 유전자 구조가 싹 다 파괴됩니다. 음식 전자레인지. 그걸 오래 드시게 되면 질병이 와요. 암이 올 수도 있고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5G는 전자레인지보다 무려 한 200배 정도가 더 무서운 파장입니다. 예, 간 내 성가체를 집중적으로 진동을 줘가지고 내가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라지죠. 나만 안 쓴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송가슴에서 생명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말라요. 말라가지고 석회화됩니다. 내가 석회화돼가지고 지금 치매가 빨리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저기 치매가 오는 게 내가 석회화돼서 말라 굳어가지고 오는 거죠. 관대 쪽이네요. 거기에는 이게 도리도리 우리 옛날에 전수해 준 도리도리 수련법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옥을 활용한 그 뇌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내 송가체를 빨리 여는 그러한 비전법들이 또 있어요. 그걸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거 외에도 많은 빛 수련이나 태양 명상 수련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늘은 다 할 수 없고요. 나중에 이제 한 30분 정도씩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늘나라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땅이 또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 혹시 내가 죽으면은 장례를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소목장. 소목장. 수목장? 네. 수목장은 그냥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생각을 근데 이제 해봤는데 예외가 있어요. 해봤는데 바다에 뿌리는 게 제일 그 좋아. 자기 이제 후손이 없는 분들은 하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배가 끊긴지. 그러니까 배가 끊긴지. 후손이 없는 사람은 아니 자식이 있는데 애가 없어서 나중에 배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끊긴 사람은 뒤에 밑에 없잖아. 글쎄, 아니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애가 없다. 그러면 가문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지? 네. 그러지면 화장해도 되겠지. 그렇죠. 내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후손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에 풀이 잘라고 딸만 똑같아. 있을 때, 딸만 있을 때, 딸? 딸은 있을 때. 아니 나는 무슨 아니 그래도 그 일부러 보면 그렇잖아. 상지 문자는 왜 여자는 그런데 출가에 이제 이 문제가 그 역사가 200년밖에 안 결국은 돼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나중에 친정으로 기속이 되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산소짜리 알딱건 안 보잖아. 근데 시줄과 이제 날줄에 대한 문제야. 결국은 RNA냐 DNA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또 전수받은 것은 시줄 날줄의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뭐 모성 사회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목에 있는 그러거나 말거나 딸이 있으면은 안 된다. 우리가 원래 누구 씨라고 하냐 씨. 예. 씨라고 하는 거는 시주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분은 씨라고를 안 해. 뭐라고 해? 누구네라고 해. 누구네 안 해. 누구네 대 누구네 네. 네 하는데 그는 날줄이라고. 그래서 제사 모시는 것도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소에서 낳았지만은 소속이 다르다. 그 자식은 아버지 술에 소속이 돼. 실제로 에너지가 그렇게 가요. 물론 어머니도 동기감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제 계통 소속줄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기는 여성분들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친정집에 그 소속이 돼서 영원히 함께 움직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학적으로도 발표가 됐어요. 발표? 네, 과학적으로도.
저도 이제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제 한 얘기가 그냥 맞는지 아닌지를 제가 한 30년간 검증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요. 정말로 그러면 산소짜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성의 정자를 시험관에 받아가지고 현재 상태의 조상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온라인이 실제로 되어 있거든. 우리 몸의 장치가 여 속에 이제 PN 다이오드 접합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있어요. 있는데 그걸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제사를 지내든지 패백을 드릴 때 쓰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밤이 있어요. 이 밤이 그 한마디로 이제 조상님들이 이걸 보고 잊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위편을 밤나무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물 중에서 조율 이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밤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새밤이 열릴 때까지 이 조상밤이 딱 붙어서요. 쑥 찌들어가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밤에 그 벌레가 생기는 게 그 꽃이 필 때 예, 그때 그 벌레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그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그 뜻하고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나라는 남자가 씨를 낳아도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게 되면은 그 민족으로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여자가 유대인이다 하게 되면 여자가 길렀기 때문에 무조건 유대인으로 쳐주거든요. 그 사람들 모르죠. 아니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 다른 민족이라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절차가 까다롭대요. 네.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거고. 그들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인데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건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한 거니까 쉽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시고 다른 얘기를 더 어떻습니다. 그래 이제 그 밤은 재밌는 것이 보면 결국은 이제 조상과 나와 후손이라는 그러한 이제 고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밤을 패백이라든지 제사에 쓰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나라에다 대입을 하면은 밤이 껍데기도 3개 덮수고 있죠. 그리고 보통 다 3개 알맹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내지는 영의정, 자의정, 의정 하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는 임금주. 그리고 또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 다른 과일은 심으면은 네, 배를 심으면 배가 달리잖아요. 차가 심으면 차가 달리나. 감을 심으면 감이 달리나요? 안 달려요. 요만한 고염이 달린다고. 그래서 접하군생이란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감나무에 감은 접을 붙여가지고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참고 갈고 닦아야지 사람이 된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접하군생이라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제사에서 배는 놔도 사과는 안 놔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과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글쎄 됐어요. 일제 때 그래서 이제 쓰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사과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조상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물건이 아니고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시험관에 있는 정자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직계 산소에 있는 유고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건 지금 아주 나쁜 기운에 노출되어 있는 분의 어떤 정자인데 기운이 없죠. 훅 처박혀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끓이고 있는데 이 요건이 에너지가 좋은데 딱 가는 순간에 여기 정자에서 바로 반응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여자 딸하고 해봤어요? 나는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게 여자 똑같습니다. 계약 만든 거는 똑같고요.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이제 수련법에서 하늘 기운을 받는 천문과 땅 기운을 받는 미러의 이제 그 성골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 단전 시스템에서 기운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딱 측정을 하면은 산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다 나와요. 투시가 됩니다. 엑스레이 보듯이 그림이 그려지고 산소에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산소를 보면 자식이 누구는 어떻게 되는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몰라도 산소 해놓은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랙탈 이론을 접목해서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입수에서부터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를 두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좌우로 나눠져 있다고. 그 남자 여우가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 노선에서는 머리에서부터 나무 가지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가지가 이렇게 내려가고 두 번째 가지가 고 세 번째가 가고 오른쪽에는 여성자예요. 이렇게 해서 노지에 가서 에너지를 딱 측정했을 때 이분이 어떤 수백파에 머리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자리에 치고 지나갔다. 이래 되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해당되는 물이 두들 맞아요. 그리고 내 질병 내지는 그쪽에다 고된다. 그런 거 걱정할 바에는 사정을 하고 무역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 왜 모독이 아니고